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12월 4일 토요일인데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계신죠? 12월 첫째 주의 장세가 마감이 됐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021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오미크론의 공포가 많이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또 기술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죠. 나스닥이 295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다우지수는 59포인트 정도 다소 낙폭이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우리 국내 시장도 지난주에 보면 반도체하고 2차전지, 자동차유 등 대표 기술주들이 장세를 지수를 견인하면서 주도를 하는가 하면 또 이제 순박금으로 NFT라든가 메타버스 게임 관련주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도 신규 확진자가 지금 5,300명대 또 돌파했다고 그래가지고 주 초반에 해외 시장의 영향하고 다소 경기 위축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조금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수 조정이 불가피하게 조금 이어질 거로 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또 한정된 자금으로 우리 시장에서 장세를 주도했던 메타버스라든가 NFT, 이 P2E 기반의 게임주들의 매수세가 다시 또 살아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 그 선도주들을 위메이드라든가 위메이드 맥스, 게임빌 이런 걸 보면 지금 거래소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또 비덴트의 가격 부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중저가 쪽으로 눈에 띄는 그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제 그 새로운 주도주 찾기에 경쟁이 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OTT 쪽에 제2의 오징어 게임 같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을 수 있는 그런 그 넷플릭스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의 출연 기대감이라든가 또는 12월 17일로 예정돼 있는 싸이월드의 재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용자 수가 얼만큼 증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더 강조되는 거는 각종 그 게임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이쪽에서 NFT화한 그 코인들의 거래가 상당히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 거래소라든가 모바일 쿠폰 이런 거 관련주들이 장세를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NFT의 필수적인 그 거래 플랫폼을 대표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국내에서 빗썸과 업비트 이거하고 관련된 그런 업종들의 그 연장선상에서 NFT 사업 업체들이 주가의 활발한 그 거래량이라든가 주가의 추가 상승 이런 것들을 그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유독 지금 NFT 사업체들이 빗썸을 선호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시황에서도 설명을 했었지만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 업비트는 파트너사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NFT 플랫폼 그걸 가지고 그 NFT화한 코인을 나중에 거래하고 할 때 업비트가 제공하는 거래 플랫폼만 이용하게 되는 그런 구조이고 반면에 빗썸 같은 거는 아예 NFT 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과 코인 거래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그 좀 어떻게 보면 NFT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빗썸으로서는 NFT화하는 그 플랫폼을 이용할 때 거기에서 얻는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거래할 때 거래 수수료 이런 것들 어, 동시에 쌍방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위메이드가 선점적으로 위믹스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키면서 추가적으로 모든 P2E 게임 업체들이 회사에서 그 포부를 밝힌 거에는 약 200억의 게임이
위믹스 코인을 이용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위믹스 코인을 가상화폐에 기축 통화를 하겠다. 이 통화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가상화폐 시장 P2E 게임에 있어서 이 위믹스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국제 통화로 말하면 달러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러다 보니까 빗썸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 비덴트가 그렇게 강한 상승으로 전개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10,000원대 있던 그 회사가 지금 현재 30,000원대에 다소 위험스러운 구간에서 뭐 공격적으로는 일부 뭐 또 훨씬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요. 아무래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주가의 부담이 상당수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고점 부근에서 지금까지 공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던 이런 패턴들이 많이 완화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죠. 33,000원, 3만원 요 근방에서의 매수세는 많이 유입이 되지만 그 35,000원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본격적으로 매물이 추대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볼 때, 물론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또 이튿날 또 매도를 하고 기관도 매도에 참여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긴 한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좀 약세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외국인이 저점에 매수한 이런 순매수 구간은 보여줬지만, 다소 어, 그 마음 놓고 접근하기에는 위험스러운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이제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뭐 비덴트가 10% 갖고 있다고 그런다면, 중소형사 중에서 이제 T사이언티픽, 구옴니텔이라고 하는 회사죠. 여기가 이제 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빗썸 코리아의 지분으로 T사이언티픽이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상한가까지, 지난 목요일 날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6천만 주 넘는 거래량을 보였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이어서 장중에 고점을 기록하고 소폭 밀리기는 했지만 7,200만 주의 거래량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T사이언티픽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그 위지트하고 연결돼서 보면, 우선 비덴트는 빗썸 코리아의 홀딩스의 지분을 34%와 또 버킷 스튜디오의 지분도 아울러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에 비해서 T사이언티픽은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8% 가지고 있는데, 아울러서 T사이언티픽이 또 아이즈비전에 대한 지분도 11%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아이즈비전에 대한 지분은 파워넷이 또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 T사이언티픽은 그 모바일 커머스 전문 업체죠. 모바일 쿠폰이라든가 그 마일리지 상품권 이런 것들을 전문 매출로 해서 2021년 3분기에 약 75억의 매출을 보여줬는데, 이 T사이언티픽의 대주주는 또 위지트 아닙니까? 위지트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문 업체인데요. 사실상 이 T사이언티픽과 그다음에 그 파워넷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위지트라고 하는 회사들 그 보면 지금 빗썸의 지분도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거래소 시장에서 충분히 그 관심을 받을 만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만년 1,000원 미만대, 어지간히 그 주주분들을 괴롭혔던 그 아주 답답한 주식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지금 빗썸과 관련된 회사들이 고공행진을 벌이는 이런 와중에 이제서야 T사이언티픽의 대주주고 파워넷의 대주주라고 하는 이런 시장의 가치들로 최근에 들어서 물론 금요일 날은 무려 1억 2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을 보였는데요. 이게 통상적인 흐름에서 보면 1,800원 고점을 찍고 1,600원까지 밀리고 이런 답답한 흐름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찌 됐거나 그 장중에서 볼 때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기존의 고점을
강력하게 돌파를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다음 주 초반에 아무래도 선도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추가적으로 절대 가격 면에서 유리한 이런 종목들로 매수세가 모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에요. 그 위지트도 전체적으로 그 자산 충계 2021년도 9월 기준으로 보면 총 자산이 1290억에 부채 230억에 안정적인 자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본금 450억, 다소 그 외형이 큰 기업이기는 한데 그래도 자본 총계가 순수한 부채를 제외한 순수한 그 자본 구조가 1000억대에 이른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T사이언티픽의 지분 21%와 파워넷의 지분도 24%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것으로 볼 때 지금 현재 NFT로 시장에 있어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런 상황에서 빗썸의 그 자회사가 그러니까 요 위지트의 자회사인 티픽이 빗썸 코리아의 지분 8%를 갖고 있다고 하는 이런 메리트를 감안해 볼 때 현재의 주가 수준은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가격대다. 그리고 뭔가 여기에서 지금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하루에 1억 주가 넘는 그런 강력한 거래량을 보여준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도주, 비덴트라든가 이런 선도주의 고점 매물에 대한 부담과 고점 그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물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급등한 상태에서 접근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빗썸 지분 관련해서 상대적인 저가 메리트가 있는 T사이언티픽과 이지트의 거래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측면들이고요. 제가 차트하고 최근의 수급 동향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대개 이제 이렇게 장기간 특히 이제 위지트 같은 경우 T사이언티픽의 대주주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모아지는 그런 주식이기도 하고요. 어, 어쨌거나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 1,800원을 고점으로 하고 1,600원 미만에서 접근하는 그런 그 박스권 흐름을 지지부진한 그 박스권 흐름을 거의 그 지난 10월 말서부터 거의 한 달 보름에 가까운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흐름, 답답한 흐름이 장중 종가의 그 양봉으로 기존의 밀집지대를 뚫고 올라섰다고 하는 점, 이거를 조금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개 이런 종목의 거래 추세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기본이 그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개인들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듯이 1,600원에서 1,800원 답답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었으니까 1,800원 넘는 구간은 매도 구간으로 개인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개인들의 매물을 일단 가격이 한 단계 접근할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다고 하는 점을 눈여겨보시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T사이언티픽도 마찬가지로 다소 가격 부담은 위지트보다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긴 한데 절대 가격이 아직은 5,000원대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원래 이렇게 급등 구간에서 그 조정을 할 때 그 기존의 그 고점에서 이렇게 손바꿈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도 특이한 사례죠. 원래 이제 음봉의 몸통이 길게 이루어지면서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측면이어야 되는데 이 정도 가격에서는 주가가 조정할 때 매수해서 보유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다소 좀 가격 조정은 약간 있었지만 개인들이 지금까지 상한가로 끌어올릴 때 이 매물을 고점 부근에서 조정하는 이 가격대에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다고 하는 점을 눈여겨 지켜보고 다음 주에도 아무래도 초반에 그 오미크론의 공포라든가 그 또 해외 시장의 조정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약세 출발을 할 때
중저가 쪽에 NFT라든가 메타버스 관련주 이런 쪽으로 거래량이 수반됐던 이런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 오늘 T사이언티픽과 위지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